살다 보면 부당하게 왼뺨을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오른뺨을 내밀어야 할까요? 오른뺨을 내민다면 아마 그는 또다시 왼뺨을 찾을 거예요. 그건 아마 당신을 습관적인 피해자로 만들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 겁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뒤엉켜서 싸울 수도 없잖아요. 보통은 거리를 두면서 손절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대상이라면 내면에서 적개심을 키우곤 하죠. 이럴 때 요가의 지혜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할까요? 안녕하세요, 진아님들. 오늘도 각자의 삶이라는 수행처에서 애쓰신 당신을 위한 사유와 주의의 샘, 브라게의 명상 편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도 주말이면 가평에서 수백 년 된 고택을 고치느라 온통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낸답니다. 그저 묵묵히 몸을 움직여 땅을 파고 벽을 바르는 까르마 요가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요. 일생을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루온 저에겐 이 집을 고치는 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꼿꼿이 버티고 있는 심재를 찾아내듯 제 안에 낡은 업을 닦아내는 처절하고도 소박한 집념의 과정이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만난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오늘 이야기는 실제 경험과 상담에서 가져왔습니다. 본질은 그대로이되 세 분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꾸미던 전원 생활을 위해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아담하지만 전망이 좋은 집을 사셨대요. 저만큼이나 이분도 그 집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방에 공을 많이 들이셨죠. 커다란 창 너머로 사계절의 자연이 들어오고 그 앞에 심은 포도나무 그늘 아래서 지인들과 차를 나누는 평화로운 날을 꿈꾸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에서 그 소중한 창문 바로 앞에 커다란 닭장을 설치해버린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 대신 그 귀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애지중지 키운 포도송이들은 닭장의 그늘에 호박 덩굴과 함께 이리저리 엉켜서 시커멓게 썩어갔습니다. 그분의 마음도 함께 다 들어갔던 거죠. 처음엔 정중하게 부탁도 해보고 수박을 들고 찾아가 읍소도 해보셨대요. 하지만 돌아온 건 이웃의 싸늘한 무시였습니다. 똑같이 갚아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저 사람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 볼까? 민원으로 해결해야 되나? 내용 증명부터 보낼까? 심지어는 방송에 제보해볼까 하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밤마다 온갖 전략을 짜느라 잠을 설쳤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상대를 굴복시킬 완벽한 작전을 세울수록 정작 본인의 얼굴은 까칠해졌고 마음은 지옥이 되어갔습니다. 갈등의 사슬은 상대를 조이기 전에 반감을 품은 나 자신부터 먼저 죄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지금 힘든 게 닭장 그 자체인가요? 아니면 그 풍경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마음인가요? 요가 심리학에서는 고통의 뿌리를 집착에서 찾습니다. 내가 그린 완벽한 공간,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에 대한 집착이 건드려질 때 우리는 분노하죠. 그럼 그냥 참으라는 걸까요? 아니요. 요가의 첫 번째 기율 아임사, 즉 비폭력 정신은 무조건적인 인내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임사로 산다는 게 무기력하게 당하며 호구가 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막 대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건 요가의 지혜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단호하고 현명한 경계를 설정하기로 해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로 상대를 대항하는 대신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되 그와의 모든 관계나 대응을 아예 중단해버리는 것이죠. 그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궤도에서 행복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를 찌르는 검을 내려놓고 회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더 이상 뼈와 살이 되어 그의 검을 받아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의 검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낸다면 그것은 나에겐 더 깊은 상처를, 그에겐 더 강박한 성격을 남기고 서로의 까르마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뿐이니까요. 내게 있어서 그는 더 이상 대응하고 교류해야 할 인격이 아닌 차가운 검이 되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그의 칼날이 찌를 수 없는 바람이나 불꽃이 되라는 겁니다. 칼은 바람을 베지 못하고 물을 가르지 못하며 불꽃을 끄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의 칼날은 더 이상 나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닙니다. 내 안의 평정심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어, 바로 무심함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제안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모든 감정적 에너지를 회수해 보자고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의 칼날이 내 영혼에 닿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상대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관계의 문은 닫아도 돼 내 내면의 평안은 지켜내는 요가적 처세를 시작해 보시라고요. 몇 주 뒤 그분께서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닭장 앞에 울타리를 치고 자스민과 인동초를 심었어요. 쓰레기가 쌓이던 곳엔 붉은 덩굴 장미를 심으셨대요. 흙을 파는 동안에도 불쑥불쑥 이웃에 대한 원망이 올라왔지만 그때마다 다시 꽃의 뿌리로 시선을 내리며 마음을 다독이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꽃을 다 심고 나니 신기하게도 그 얄미운 닭장이 더는 거슬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풍경이 바뀐 게 아니라 그 풍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 무뚝뚝하던 이웃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꽃이 참 예쁘네요 하고요. 그 짧은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담장이 녹아내린 것이죠. 진아님들, 인생이라는 집을 짓다 보면 우리 뜻과 상관없이 오물이 날아들고 벽이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벽을 부수려고 망치를 들고 에너지를 쓰기보다 그 벽을 향기로운 인동초와 자스민으로 덮어버리는 건 어떨까요? 꽃을 심는 내내 향기는 나에게 먼저 머물고 결국 그 향기가 담장을 넘어 상대의 마음까지 닿게 될 테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창가에는 어떤 꽃향기가 머물고 있나요? 지금까지 갸냐시람에서 브라갸의 3번째 명상편지였습니다. 오늘의 사유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한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를 아끼고 세상을 품는 자비 명상으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샘터에 계속 머물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더해 주세요. 나마스테.